동물로 세상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묘항현령과 군계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자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항자는 목항자, 현자는 매달현자, 령자는 방울령자입니다. 그럼 해석하면은 묘항, 고양이 목에 령, 방울, 현, 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유래는 밑에 나왔네요. 그것을 세 커트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고양이에게 한 마리 두 마리 물려가는 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공포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처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마리 쥐가 좋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요. 그러면 고양이가 올 때마다 방울이 울릴 것이고 우리들은 구멍으로 피신하면 됩니다. 와,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들 손뼉치며 좋아할 때 한 마리 늙은 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소? 자, 달 수 있는 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의미는 실행하지 못할 것을 헛되이 논의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어떤 탁상 공론, 책상 위에서 하는 빈 의견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래에 나온 것처럼 조선시대 홍만종의 순우지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조선시대 홍만종의 순우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소개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이트에 가보니 우리나라 속담을 자세히 소개해 놓은 곳이 많이 있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중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보니까요.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놓았는데 거기 두 번째 칸에 첫 번째에 나오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우리나라처럼 묘항현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칸의 네 번째에 보면은 공든탑이 무너지랴를 중국에서는 하느님은 고심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느님은 노력하는 사람은 저버리지 않는다. 해서 황천불부고심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의미는 약간 비슷하지만은 어감은 좀 다르게 소개해 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국제화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도 우리나라 것도 중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계일학입니다. 군자는 무리군자, 개자는 닭개자, 일자는 한일자, 학자는 두루미 학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두루미라고, 한자는 학이라고 작. 군계, 많은 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학, 한 마리 두루미 해석입니다. 많은 닭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마리 두루미. 자, 첫 번째 사진 보면은 두루미 키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이런 두루미, 키 큰 두루미가 닭 속에 섞여 있으면 단연 두루미가 돋보이겠지요. 세 번째 그림처럼 세 번째 같은 또래 학생인데 한 명만 우뚝 키가 큰 경우를 사진 찍어 올린 것을 캡처해 놨습니다. 의미는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은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군계일학과 비슷한 말 두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미입니다. 흰 백자에다가 눈썹 밑자에서 해석은 흰 눈썹입니다. 흰 눈썹. 자, 유래를 잠깐 볼게요.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 즉 제갈공명과 친교를 맺었던 마량은 형제가 5명이 있었대요. 지난번에 보았던 읍참마속의 주인공 마속도 마량의 형제였습니다. 마량의 형제가 모두 재주가 뛰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마량이
단연 돋보였대요. 그런데 마량은 특이하게 눈썹에 흰털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씨 5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지? 라고 물으면 그야말로 흰눈썹이지? 라고 표현했답니다. 마량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흰눈썹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백미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같은 또래, 같은 계통의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백미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사람만이 아니라 뛰어난 작품을 이야기할 때도 백미라 부르고, 한 작품 안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을 부를 때도 백미라고 합니다. 그 쓰임을 한번 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백미는 물난리 장면이다. 비가 오면 부자들에게는 운치 있는 장면을 제공하겠지만 지하방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 세 번째 장면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지하방에 사는 집의 변기로 오물이 역류하는 장면입니다. 군계일학과 비슷한 말로 지난번에 보았던 압권이 있습니다. 한번 보았었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누를 앞자에다가 책권자 또는 문서권자였습니다. 해석은 문서를 누르다, 책을 누르다. 자, 과거 시험에서 유래됐다겠지요. 수많은 답안지가 제출되면은 가장 못 쓴 것부터 일단 제쳐놓는다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못 쓴 거, 좀 더 못 쓴 거에서 가장 잘 쓴 것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잘 쓴 답안지가 다른 답안지를 누르게 된다 해서 압권이란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예술작품이나 공연물 또는 어떤 대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압권이라고 표현한다 했죠. 요즘은 영어로 하이라이트란 말도 쓴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았던 예문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주기 바랍니다.